자, 숨쉬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3주차 2교시 주제는 지도 감독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우리 단원에서 지도 감독편 제1장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들었는데, 자, 이 단원을 왜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다면 위반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제재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좀 암기 사항도 많다.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 지도 감독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지도 감독이 어떤 내용이며 지도 감독으로서 어떤 행위가 연결되는지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로서 지도 감독 등 들었고, 이 감독 등이라는 표현은 또 뭐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도 감독상의 명령이다 라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요? 지도 감독상 명령, 이 단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셨나요? 식당에 가니까 원산지 표시 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원산지 표시 이런 것 식당 주인이 하고 싶어서 할까요? 감독에 따라서 할까요? 당연히 감독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 명령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거 왜 걸어놨을까요? 1번 자랑하려고, 2번 법에서 명령이니까, 해당 법에서 명령이니까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 명령이 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업종에는. 식당을 하면 누가 감독할까요? 뭐 구청위생과 이런 데 있겠죠. 약국이나 병원은 누가 감독할까요?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감독을 할 겁니다. 만약에 약국이나 병원을 감독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지 않겠나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이 느낌이 참 심각하죠. 어떤 약사는요,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도 섞으면 끝내주겠다는 건 느낌 오죠. 그렇게 못하도록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 명령이 있습니다. 자, 감각을 살리시면서 우리는 병원이나 약국, 식당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중개사법을 하는 여러분들은 누가 감독하고 지도 감독 명령이 이어지느냐 이렇게 출발을 했고, 1번이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당연히 익히셔야 됩니다. 자,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앞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 감독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한마디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이 시도지사도 중개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다. 등록관청 많이 이야기했죠.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는데, 여기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감독관청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명색이 내가 영업을 하는데 나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 누구? 국토장관, 2번 시도지사, 세 번째 등록관청으로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사항입니다. 자, 나를 감독하는 사람, 감독관청을 알았다면 당연히 감독의 상대방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구를 감독할까요? 1. 개업 공인중개사 감독합니다.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런 표현하면 틀리겠죠.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다. 여러분 지극히 잘 알다시피 무등록업자를 예전에는 무허가업자라 했습니다. 그 무허가업자를 감독 못한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무등록업자 당연히 감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감독을 받는 상대방,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무등록업자라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딱 들어오겠죠. 중개보조원 감독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감독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감독 상대방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때 감독을 할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감독 사유가 뭡니까 하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행정 처분을 할 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감독 사유는 비교적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힙니다. 감독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거행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거행, 감독의 사유는 거행합니다. 그래서 거래 동향의 파악, 그리고 행정 처분인데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문제 들어오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 사유는 거행한다라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감독의 상대방, 감독의 사유까지 보셨다면 이제 4번 감독의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자, 감독을 하는 방법은 모든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겠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시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시오. 또는 보고하세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 무등록 개공사의 사무소를 포함하여 사무소에 출입할 수도 있고 직접 출입해서 장부나 서류를 가져와 보시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정표를 지니는데 이 정표도 중요합니다. 정표라는 것은 공무원증 및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이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주는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X 공무원증에다가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방법은 아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모든 방법으로 감독합니다.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소속 공무원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도 있고 또 이때 조사 검사를 할 때는 정표를 지녀야 되는데 정표라는 것은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가볍게 접근하셨는데 감독을 위반합니다. 자, 5번 감독의 위반이라는 취지는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데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는 퇴근합니다. 이러면 감독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사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감독할 수 있는데 협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나 감독 잘하세요. 나 퇴근합니다. 그러면 감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이제 중개사 과정을 이제 막 입문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도 감독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관리하잖아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시 대답합니다. 지도 감독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지도 감독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자, 협회는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의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도 감독이라는 한 단어를 공부하셨는데 자, 이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볍게 입문을 하셨고 지도 감독이라는 부분에서 좀 전에 공부하셨던 것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을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감독할 수 있다. 그때 감독 사유는 거행한다 그랬죠?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할 때. 자, 근데 그것을 위반하면 제재도 공부하셨고, 자, 이렇게 해서 감독을 나가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 관청에 나가서 감독을 하니까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반을 하고 있으면 첫째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될까요?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해야 될까요?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지금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따라옵니까? 행정처분이 연결되고 지금 수업이 이제 행정처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행정처분은
지금까지 들었던 전체 내용을 다 총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자, 첫 번째 1페이지부터 쭉 중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 연결이 되다가 지금 단계쯤 오면 이것을 전체를 총괄하는 시간. 이래서 행정처분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을 잘 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전부 복습하는 시간이야. 전체를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 수업은 이런 것들을 했구나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처분을 뭐라고 부른다? 총괄 시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 정리하면 모든 업종에는 지도와 감독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식당을 하거나 약국을, 병원을 하더라도 감독한다 그랬죠. 학원이나 학교는 여러분 누가 감독하죠? 학원이나 학교는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들으셨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이 감독을 하는데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자들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하고 있으면 계속 위반하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하게 된다?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도 감독에 따라서 행정처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단원이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이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고 드디어 행정처분이 갖다 붙었습니다. 자, 이 행정처분에 관련되는 표가 하나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는 시험 치는 날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행정처분 했을 때 행정처분 표 여기서 5문제가 예상되는데 이 표를 암기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아주 나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한번 듣고 다 암기를 못하겠죠. 이 행정처분표는 암기해야 되는 거나를 익히시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행정처분이 첫째 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모두 몇 개? 5가지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암기를 하는데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요 5개의 공통점이 뭐다?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 위반한 것에 대해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5가지 행정처분이 있고 등록 취소는 누가 해당됩니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됩니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업무 정지 누가 받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자, 이게 암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업을 하다가 위반을 하면 업무 정지 받습니다. 이렇게 틀리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 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니까요. 중개보조원 등이 위반하더라도 업무 정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우리 1주차 시간에 공부하셨지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는 사람이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자격이 취소되는데 자격 정지는 보세요. 누가 해당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공인중개사가 또는 여기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구분 못하는 학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당연히 틀려도 괜찮습니다. 또 틀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내용들을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합니다. 지정 취소는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이 취소될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표를 암기하되 첫 번째 행정처분의 종류 5개. 누가 대상자가 된다. 굉장히 지금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하죠. 근데 1년 동안 익혀야 될 내용이다. 지금 그런 뜻이었어요. 5문제가 나옵니다. 처분권자,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을 누구라 그랬죠?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당연히 업무 정지도 등록관청이 합니다. 짝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행정처분을 하는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이 교부를 한 시도지사를 또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자격 정지도 보니까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결론은 자격증은 시도지사하고만 노는구나. 이것도 익히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하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국토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는데 왜 국토장관이 취소를 하는가 하면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위반을 하더라도 국토장관이 취소를 시킵니다. 자, 처분의 성격. 개공사에 대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때는 기속적 취소와 재량 취소가 있고 기속 취소라는 것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해당되면 바로 아웃됩니다. 절대적 취소가 있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취소 사유도 있죠. 자, 그리고 업무 정지. 정지는 전부 재량입니다. 자격 정지 재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또 중요합니다. 기속적 취소입니다.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은 위반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그걸 기속 취소라고 합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재량적 취소에 해당되고 있죠. 자, 이런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에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합니다. 업무 정지 내리기 전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죠. 자격 취소하기 전에는 뭐합니까? 청문합니다.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 취소하기 전에는 무조건 청문합니다. 그러면 청문은 딱 보는 순간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는구나. 여러분, 저자가 위반을 했지만 바로 취소를 시키면 취소를 당하는 상대방은 상처가 크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를 확인해보고 취소시킵니다.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청문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TV에서 50 청문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이렇게 확인하죠. 청문은 취소하기 전에만 합니다. 이것을 사전 절차를 한다면 그러면 취소나 정지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을 사후 절차라 하겠죠. 그럼 사후 절차는 뭐냐 하면 취소하고 나면 그 등록증은 7일 내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그래서 어차피 취소된 등록증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업무 정지는 내리고 난 뒤에 사후 절차 없습니다. 뭐 보고하라든지 뭐 반납하라든지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내리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격 취소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도 7일 내로 반납해야 되고 역시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여기서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 절차를 굉장히 엄하게 하는구나. 자격이 취소되면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자기 상사한테는 보고한다 그럽니다. 상사인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보하는데 그때 자격증은 취소가 되면 7일 내로 반납합니다. 자격 정지는 당연히 그 다음 절차는 없다.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지정 취소도 해당 사항은 없죠. 그냥 취소만 시키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딱 하셔야 되죠. 사후 절차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에 대한 절차는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행정처분표라 합니다. 1년 동안에 매달 만납니다. 매달. 첫 달 수업이 쫙 진행되면 4주차가 넘어가면서 행정처분까지 연결되겠죠. 그 행정처분에 이 표가 올 테니까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기본서에 있던 특강 자료에 있던 요약집에 있던 또는 모의고사 문제지에 있던 어디서 있던 행정처분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보고 암기 다 못하겠죠.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익혀나가는데 아마 오늘은 이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행정처분은 모두 몇 개? 5개가 있다. 근데 5개가 공통점이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정지나 취소를 행정처분이라 하는구나. 까지만 익히셔도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표 5가지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단원을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만나는 총괄 시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표 보셨으니까 행정처분표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절대적 취소 사유. 절대적을 다른 말로 필요적, 기속적 취소고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입니다.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양이 많죠?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다 정리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겠죠. 기업공사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취소합니다. 결격 사유 해당되면 취소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중으로 등록을 하면, 그래서 이중사무소 등록할 때 하면 절대적 취소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사용을 사용하는 것을 양도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게 되면, 정지받은 자의 일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즉 2번 업무 정지 받은 자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업무 정지가 3번이죠. 그러면 아웃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절대적 취소 사유는 시험에서 절대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하면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자,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주는 것이 절대적 취소인데, 이때 사양이라는 것은 몸에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여기 결 보이십니까? 결격 사유, 결사 사망 해산, 결사 허리 허위 할 때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소속을 한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 이중소속이고, 결사허리, 이중사무소, 사양 보이십니까? 그리고 1년 이내에 일정해서 결사허리, 사양 일정은 절대적 취소다. 이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암기하면서 시험장에서 따라갈 겁니다. 자, 그 절대적 취소를 배우셨다면 이제는 2번 상대적 취소 사유가 들어옵니다. 절대적에 비해서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 취소 사유, 이런 사연이 있구나,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3번 내려가면 업무정지. 자, 행정처분으로서 그래도 또 중요한 게 업무정지였죠. 업무정지는 예전 말로 하면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량처분이니까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1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하는데, 이때 분사무소를 우리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점인 법인 또는 지점인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특히나 중요한 2번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업무정지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연결이 됩니다. 자, 업무정지는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없습니다. 3번 그때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 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는데, 또한 업무 정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강행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어차피 업무 정지는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 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개월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업무 정지 사유가 쫙 들어옵니다. 1번부터 자그마치 14개의 사유가 업무적인 사유인데, 지금은 여기 1번부터 여러분 2, 3, 4, 5, 6 해서 여기 14번까지의 내용이 업무적인 사유죠. 지금 보시기에는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시험 칠 때쯤 되면 거의 여러분들은 도사 수준이 됩니다. 암기표 아까 결사, 허리, 사양, 일정 해가면서 이제 암기를 할 것이고, 지금은 좀 많게 보이시죠? 그래서 업무적인 사유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칠 점에 가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시험 나올 때 제일 쉽습니다. 점수 받기가 제일 좋고, 왜? 단순 암기식으로 암기 막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실 같이 이제 내년 시험 칠 때쯤 되면 이 교실이 자갈자갈 막 뜯은다니까요. 암기해서 만날 때용이니까 별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업무 정리는 이렇게 모두 몇 가지가 있다? 14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아까도 살짝 공부했죠.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양도나 대여했다 그럽니다.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쓰는 것 대여. 자, 니 쓰라 주는 것 양도예요. 그 다음 자격 정지를 받은 자가 업무를 행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 취소는요 하면 여러분들은 양, 대, 부, 정, 징하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양이 뭐죠? 양도하거나, 대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업무를 행하거나, 징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사유. 양, 대, 부, 정, 징. 그래서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익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3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역시 자격 정지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자,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자격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기간은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죠. 그리고는 자격 정지 사유가 1번부터 7번까지 또 쫙 나타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 앞으로 이렇게 암기해 나갈 겁니다. 이중소속 2. 인장 등록 위반 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4.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개. 6번 역시 거래 계약서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오늘 공부했던 금지 행위를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자, 오늘 했던 금지 행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금을 받고, 기억나시는지요?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000 하는 금지행위를 공부했고, 이 금지행위를 하면 징역과 벌금에도 해당되지만 당연히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했는 걸 가지고 앞으로 시험 치는 날 노래를 부릅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이, 인, 설, 개, 금에 해당되면 자격정지 사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부하겠죠. 두 사람을, 이인이겠죠. 두 사람을 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된다. 아무리 내용이 많더라도 여러분 이 단원에서 공부할 때 점수 시험에 나올 때 제일 점수 받기 좋다 그랬죠. 또 반드시 출제도 됩니다. 자, 다시 자격정지 사유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인을 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됩니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익혀 나갈 거예요. 그때 이인이 뭐죠?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것. 이제 이건 가사는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시험 때까지. 이는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입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금은 금지행위.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익혀 나간다고요? 이인을 설설개개금, 즉 우리말로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다. 그렇게 나가겠죠. 자격정지 사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지금 중요한 단원 중에서 암기 코드도 여러분 가볍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려가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역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이 취소되는데 여기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또 2번 걸었죠.
여러분 이것을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 익히시겠습니까? 지정을 취소 뭐 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취소고 이 취소 사유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봐요.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또 문제 내기 좋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떨어지면 하나만 딱 바꾸면 문제 된다는 것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어떤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거나 혹은 다섯 개가 되는 것들은 이거는 시험 문제다. 이렇게 딱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거짓을 우리는 허위 이렇게 해도 여러분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합니다. 또 운영 규정을 위반합니다.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취소 사유죠.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취소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겠죠.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법인이 해산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래요.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취소할 것입니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자, 취소 사유가 모두 몇 개다? 5개. 이 5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익힙니까?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은 가볍게 보시지만 암기 코드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는데 제가 아직 허윤정이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왜?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허운정해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암기를 해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허운정해일의 허가 뭐죠? 허 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거 허위와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허위, 거짓. 그 다음 운영 규정의 성인 위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4번 해산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할 겁니다. 그래서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 놓았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니까 조금 쉽지 않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절대적 취소 사유 어떻게 공부합니까?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일정 이렇게 한번 익혀봅니다. 자,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될 것입니다. 이인, 설설, 개개금 두 사람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됩니다. 그리고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허운정해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처분하는 큰 틀을 한번 좀 맛보고 있습니다. 자, 입문과정에서 이제 큰 틀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들어올 거니까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할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는 가볍게 정리했지만 5번째 청문의 실시다 하여 청문이라는 것은 이런 취소를 당하는 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를 확인해 주는 게 청문이라 그랬죠. 국토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취소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3가지 공통점이 뭐다? 전부 취소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 여러분 죽어서 취소를 시켰는데 니 진짜 죽었습니까? 물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에 취소합니다. 제외합니다. 징역형도 청문할 필요는 없다. 징역을 받았다는 말은 교도소 지금 가 있다는 뜻이죠. 교도소 가 있는 사람에게 니 징역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게 웃기잖아요.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사망, 해산도 청문하지 않죠. 가볍게 확인하시고. 자, 이 행정처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비교적 좀 어려워하는 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입니다. 오늘은
여기 성계라는 개념을 한번 잘 익혀보시는 시간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주목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중개업을 하다가 뭔가 위반했어요. 위반했으면 이제 곧 정지나 취소가 나오겠죠. 이 정지나 취소가 나오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내가 먼저 정지나 취소가 되기 전에 폐업을 딱 냅니다. 그래서 정지나 취소를 안 받으려고 도망 딱 가는 거예요. 영 가면 괜찮는데 한 달쯤 있다가 다른 지역에 와서 다시 등록을 딱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반한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성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성계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 기억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오늘 위반했어. 적발이 됐는데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폐업한다니까요. 폐업하는 건 내 자유니까 하고 다른 동네 가서 다시 영업을 하게 한다면 그러면 정지나 취소 받을 놈은 한 놈도 없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을 성계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방금 말로 설명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폐업하기 전에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와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여기 처분일로부터 1년간인데 이것을 폐업일로부터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분일이라는 것 의미를 딱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다시 이 사람이 몇 번을 받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하는데 3번. 자,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한 성계. 이 단원이 중요한 겁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성계로서 자, 3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성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1번,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 3년을 초과했다면 굳이 성계할 필요는 없다. 2번,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사유는 얼마? 1년이 초과되면 성계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성계를 하되 만약에 3년이 넘었다면 그 행위를 가지고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다. 3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사유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할 수는 없다. 요 개념을 두 가지를 익히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까요? 자, 다시. 이 그림은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까지 보겠죠? 여기 보면 폐업은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를 성계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1년이 초과되면 업무 정지는 성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된 사유가 취소도 있을 수 있고 정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스스로 먼저 폐업을 딱 냅니다. 폐업을 내고 다른 동네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재등록이 싹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뭐 한다? 성계한다. 성계라는 말은 당신은 예전에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합리적이죠? 자기가 적발이 딱 됐어. 취소나 정지될 사유가. 근데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옆에 동네 가서 다시 재등록을 들어와서 일을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 취소나 정지 받을 놈은 한 놈도 없다는 말이 되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계가 딱 들어오면 재등록을 성계하는데 취소할 일은 취소를 하고 정지는 정지를 하되 방금 보셨죠?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한다?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더 잘 나온다니까요. 왜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가 하면 취소가 됐더라도 어차피 중개사법은 3년이 지나면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3년이 지났다면 취소할 필요는 없다. 자, 정지는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성계할 필요는 없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업무 정지는 성계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저 개공사 A를 도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스스로 암기합니다.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고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내용도 이해하시도록.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계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성계까지 보셨습니다. 그때 그 위반 행위의 성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취소는 몇 년?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성계할 수 없다. 3년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사유는 얼마?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지도 감독상의 의무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